지난번 영상들에서도 강조드렸던 최근 트럼프의 승리가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상에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나 디파이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확보가 되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는 더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사실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 프로토콜, TBL, 그러니까 총 예치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플랫폼이기 때문에 규제의 이런 긍정적인 변화는 이더에 대한 수요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코빗의 최윤영입니다. 요새 시장이 랠리를 보이면서 이더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간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다른 알트코인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더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라거나 버드가 많이 나오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이트에서는 이더에 대한 우려가 어떤 것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의 높은 수수료와 낮은 처리 속도를 지적하면서 경쟁 코인, 특히 솔라나 같은 코인과 비교하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 촬영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 이더리움의 평균 거래 수수료는 약 4.39달러인 반면에 솔라나는 약 0.002, 그러니까 1센트도 되지 않습니다. 속도 면에서도 이더리움은 초당 약 13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반면 솔라나는 약 4,000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더리움의 이러한 단점이 오히려 그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높은 수수료는 이더리움의 수요가 높다는 증거입니다. 수수료는 사람들이 거래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높은 수수료는 많은 사용자가 이더리움을 선택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더 중요한 건 이더리움의 수수료는 과거에 비해 훨씬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지난 강세장을 생각해보면 거래 한 번에 $50 이상의 가스비를 지불했던 적도 있는데요. 지금은 훨씬 덜 복잡해진 덕분에 수수료가 안정화되었죠. 혼잡이 줄어든 이유는 이더리움 생태계에 L2 솔루션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L2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확장성을 강화하고 비용을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최근 덴쿤 업그레이드 덕분에 이런 L2 솔루션이 더욱 빠르고 저렴하게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는 이더리움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더리움이 경쟁 코인에 비해서 지표적으로 느리게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이 개선을 위해서 계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느리고 비싸다는 우려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더리움을 많이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더리움이 강력한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L2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예컨대 빵 공장 1층에서만 제빵부터 포장까지 모든 과정을 1층에서만 처리했는데 이제 사업이 점점 좋아지면서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1층에서 하는 게 복잡해지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2층의 제빵 과정만 따로 모아서 작업을 분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점, 이제 제빵 공장의 1층이 이더리움에 해당이 된다면 2층은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L2를 통해서 어떤 이더리움의 확장성이라거나 거래 측면에서 효율성을 많이 개선할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해서 제기되는 또 다른 우려, 이더리움이 점점 중앙화되고 있다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우려는 스테이킹과 밸리데이터의 집중화 관점에서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요.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시스템은 최소 32이더를 필요로 합니다. 이는 네트워크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안된 기준이긴 하지만 스스로 밸리데이터, 검증인을 운영할 여력이 없는 많은 참여자들은 실제로 리도 파이낸스, 리퀴드 스테이킹 프로토콜이나 어떤 스테이킹 대행 업체를 통해서 의존을 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소수의 대형 업체들이 스테이킹 파워를 사실상 독점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위인 리도는 이더리움 스테이킹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네트워크의 탈중앙화에 대해서 일부 투자자들이 우려를 표하는 이유입니다. 소수의 대규모 스테이커가 검열이나 담합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32이더라는 최소 요구량은 사실 동시에 최대치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결국 한 명의 고래, 그러니까 이더를 많이 보유한 투자자도 네트워크의 규칙에 따라서 여러 개의 밸리데이터 노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현재 100만 개 이상의 활성 밸리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네트워크의 분산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리고 이 점을 통해서도 사실 탈중앙화 측정은 스테이킹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밸리데이터 그리고 개발자의 분산도 그리고 노드 등 여러 디멘션에서 측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코비 리서치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탈중앙화 분석 리포트에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우려는 지금 이더리움이 직면하고 있는 두 가지 우려, 그러니까 L2로 인해서 유동성 파편화 문제, fragmented liquidity라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더가 인플레이션 자산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동성 고립 문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L2는 빠르고 저렴한 거래를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L1, 이더리움을 떠나서 L2에서만 활동하도록 만듭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특정 L2에만 머물거나 서로 다른 L2를 이용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단절되고 고립된다는 점이죠. 이런 유동성 단절은 사용자가 서로 다른 L2에서 자산을 이동하거나 교환하기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와도 단절되는 현상.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L2에서 어떤 가치가 나오는 게 L1까지 가치 이전이 안 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L2의 확산은 이더리움의 수수료 소각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더리움은 거래 수수료 일부를 소각해서 이더의 공급을 줄이는 메커니즘 EIP 1559라고 하는데 이런 메커니즘을 도입을 했거든요. 하지만 L2가 사용이 이제 증가하다 보면 L1에서의 거래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수수료 소각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더 공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결국에는 설계했던 대로 이더가 디플레이션 자산이 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자산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L2는 여전히 이더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이더는 여전히 주요 담보 자산으로 사용되고 있고 자산의 거래에서도 이더는 기본적인 트레이딩 페어, 거래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L2가 확산되더라도 이더리움의 전반적인 수요는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동성 분산이라거나 인플레이션 우려는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맞지만 L2 성장과 함께 이더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커뮤니티와 개발자들은 말씀드렸던 이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기 때문에 이런 도전 과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더리움이 더 강력한 네트워크로 거듭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더리움이 실제로 올해 상대적으로 실적 부진이라는 우려를 겪어왔지만 현재 시장 랠리 속에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은 매우 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려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들에 더해서 2025년 상반기에 팩트라라는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팩트라 업데이트는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개선하고 스테이킹 한도를 늘려서 밸리데이터들이 이더를 더 효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더리움의 확장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전반적으로 네트워크의 성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팩트라 업그레이드 외에도 이더리움의 다음 업그레이드인 푸사카도 팩트라 이후에 약 1년 정도 뒤에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더 많은 발전이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내 상승 재료도 있는데요. 지난번 영상들에서도 강조드렸던 최근 트럼프의 승리가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상에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나 디파이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확보가 되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는 더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사실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 프로토콜, TBL, 그러니까 총 예치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플랫폼이기 때문에 규제의 이런 긍정적인 변화는 이더에 대한 수요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인사이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해당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